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종래의 조선농학과 박물학을 집대성하였다. 전국 주요 지역에 국가 시범 농장인 둔전을 설치하여 혁신적인 농법과 경영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서 국가 재정을 보충할 것을 제안하였다. 9번 보면은 이제 서유구인데요. 서유구는 종저부에서 일본에서 고구마 종자를 수입해서 재배를 장려하고 그 재배법을 알렸고, 또 임원 경제지에서 이미 편찬된 농서들을 토대로 농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지식을 모아서 편찬한 농촌 생활 백과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유구는 조선 후기 실학자로 농촌 생활에 관한 백과사전식 박물지인 임원 경제지를 저술을 했고, 토지 개혁론으로 국가 시범 농장 제도인 분전제 실시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색경은 농사 전반에 걸친 해설서로 박세당의 농가 집성을 비판하고 보완해서 기술을 했고, 이번에서 홍만서는 산림 경제에 농업 기술을 중심으로 섭생, 구급 치료법 등을 소백과 사전처럼 기술을 했고요. 3번의 관홍소초는 18세기 말에 박지원이 저술한 농업 경영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서유구는 종저보하고 임원 경제지, 경제지이고요. 네. 색경은 박세당이 농가 집성을 보완했죠. 그리고 홍만서는 산림경제의 농업기술 중심으로 섭생, 고급 치료법 등을 소백과사전처럼 기술했고, 관홍초서는 이제 홍만선 산림경제, 이게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얘가 책이에요. 홍만선이 인물이고, 그리고 관홍초서는 박지원, 관홍초서죠. 관홍소초. 네, 됐죠? 자, 10번 보면요. 고려에서 행한 국가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태조 때 환구단에서 풍년을 기원한 제사를 올렸다. 답은 1번인데요. 환구단은 대한제국에서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로서 아간파천 후에 환공한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환구단에서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을 했어요. 한편 고려 성종이 원구에서 가국의 예를 행하여 왕이 친히 적전을 갈아서 농사의 모범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1번이 지금 보면은 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걸 했고. 자, 2번에 성조 때에 자식을 태워서 소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를 지냈죠. 맞고, 3번 숙종 때 기자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기자사당을 설치해서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4번에 이종 때에 도교 사원인 도관인 보건궁을 처음 설치를 해서 도교 행사인 초제를 올렸죠. 자, 아시겠죠? 1번. 그리고 11번 밑줄친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효종이 한 일로 옳은 것은 병자년 일이 완년이 여제와 같은데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하셨던 성조의 하교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는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점점 당연한 일처럼 잊어가고 대의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미해져서 북녘 오랑캐를 가죽과 비단으로 섬겼던 일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있으니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안이 가슴 아픈 일인가. 효종은 이갈의 답은 1번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남한산성을 복구하고 영청 확대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르는 계기로 돼서 설치된 어영군을 특별운동 전개 시에 청포병과 기병 위주로 강화해서 5군형의 중앙군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번에서 보면요. 훈련 별대를 정초군과 통합하여 금이형을 발족시켰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옳지가 않은 게 숙종이 궁궐 수비를 담당하는 기병으로 구성된 금이형을 설치해서 훈련 동안 총영청, 수어청, 어영청과 함께 5군형 체제를 완성했잖아요. 그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숙종이 궁궐 수비를 담당하는 기병으로 구성된 금이형을 설치했지. 이게 훈련 동안 충효청, 수어청, 어여청과 함께 5군형 체제를 완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맞지가 않고 3번에 명과 호금 사이에서 신뢰 추구하는 중개 외교 정책을 펼쳤다. 광해군과 북이는 그러니까 명과 호금 사이에서 중개 외교를 펼쳐서 명분보다는 국가적인 그런 실익을 도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3번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4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호위청이 그러니까 3번 보면은 이게 맞지가 않는 게 2번이 숙종이 했던 거고 3번은 광해군이 했던 거니까. 그리고 4번 호위청, 총영청, 수하청 등의 부대를 창설해서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호위청은 인조반정 직후에 설치된 수비기구고 충용청과 수하청은 이거를 난 이후에 인조 시기에 설치됐던 부대잖아요. 충용청은 북한산성 그리고 수하청은 남한산성을 방비를 했거든요. 그니까 지금 효종 얘기인데 또 인조반정 직후에 설치된 걸 이야기를 하니까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답이 맞는 건 1번이고요 5군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5군형은요 5군형 네, 5군형 보면요 처음에 훈련도가 호정 때 했던 거예요 이게. 다른 거 2번은 숙종, 3번은 광해군, 북인, 4번 호위청이었어요. 호위청 인조반정 그 다음에 총용청 그 다음에 수어청 어영청 금이형 5개죠. 훈련도관, 총위청, 수어청, 어영청, 금이형인데 훈련도관이 임진왜란 중 외국의 조총에 대응하고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성경 건의에 따라서 용병제, 얘 용병제예요. 용병제고요. 총영천은 이거를 나를 진입한 직후 실수가 됐고 북한 한성 및 경비일 때 수비 담당하고 경비는 소고군에 배치가 됐고 경비는 스스로 부담을 했죠. 이걸 난 직후에 애프터 이걸 수어청은 남한산성 수비구대고 경비 스스로 부담 남한산성 요새 뭐가 여기 재개발하던데 수정구더라고요. 숫자니까 수어청 어영청 보면 처음에 어영군을 편제가 됐는데 인조 6년에 어영청을 설치하고 효정 북부운동 전개 시기 등을 감화해서 5군형의 중앙군으로 편성이 됐고 청패병과 기병 위주거든요. 북벌 정책 때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포병 기병 위주 금이형을 보면요. 기병으로 구성돼서 궁궐수비, 담당, 번성병, 비오능, 보로, 충당, 금요병 기병이었고 얘네는 월급 받는 금요병
내용이었죠. 네, 11번 좀 아시겠죠? 그래서 12번.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거. 자, 1번에 별기본을 폐지하고 오군형을 복구했다. 2번에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자 양지 암문을 설치하였다. 3번 통리기무 암문을 설치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4번 화폐 제도를 은본위 제로 개혁하고자 신식화폐 발행 장정을 공포하였다. 자, 12번은요, 보면 답은 2번인데, 대한제국은 근대에 소유토지 제도 마련을 위해서 양지 암문을 설치를 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했죠. 1898년에. 또 지계 암문에서 지계 토지 증서를 토지 소유자한테 발급을 했어요. 1901년에. 그러니까 2번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요. 양전 사업, 이게 12번이죠. 양전 사업 실시했던 게 양지 암문. 그리고 지계 암문에서 토지 증서죠. 양지 암문 실시한 게. 자, 1번 보면요. 12번. 강화도 벽을 체결한 후에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식 군대 양성을 위해서 무의영 아래 별도로 별기군을 창설을 했지만 1881년에요. 이모군란으로 홍선대원군이 재집권하면서 별기군이 폐지가 되고 오군형이 부활했어요. 1882년에. 자, 2번 보면요. 그러니까 틀렸고, 자, 2번 아까 봤죠? 3번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해서 개화정책을 수립하였다. 통리기무화문은 고종이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근대적인 기구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12사를 두어가지고 신문물 수용과 부고 강명 도모 등의 개화정책을 추진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그 고종이 한 거예요. 고종. 그러니까 주체가 좀 다른 거예요. 4번에 화폐제도를 은본위제로 개혁하고자 신식화폐 발행장정을 공포하였다. 1차 가보개혁 때 신식화폐 장정을 발표를 해서 은본위 화폐제도를 채택을 하고 조세의 급납제를 시행을 하였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요. 12번의 답은 2번이죠. 양전사업을 실시하고자 양자 암문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14번은 또 가보개혁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을 하셔야죠. 대한정부 정부가 아니었으니까. 자, 13번 보실게요. 조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1999년 2월에 3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누굴까요? 여기 보면은 의열단 소속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성룡과 김익상이에요. 일본 육군 대장 타나카 기이치를 암살하고자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경찰에 인도돼서 신문을 받게 됐는데 그 신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의열단 소속이었으니까 의열단에 속한 김익상이 그런 그러니까 3번을 보면요. 1921년 9월 조선 청동포 건물에 폭탄을 던진 의거의 당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답은 3번인데 일본 구성원을 황푸 군관학교에 보내서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죠. 제시된 사료가 그러니까 의열단 소속의 오성룡과 김일상이 일본 육군 대장 타나카 기이치를 암살하고자 벌인 황포단 의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의열단 얘기인데 김원봉이 만주 길림성에서 조직한 의열단은 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단원들을 중국의 황포군학교에 보내서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죠. 자, 보시면요. 1번에 보면 박은식, 신규식, 조소영 등 신한혁명당 소속의 14인은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고 유키왕자의 주권 포기를 단정하는 공화 주의를 조창하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이 맞지가 않죠. 맞는? 그쵸? 왜냐면 의열단 얘기가 아니라 얘네는 신한혁명당 소속의 14인이었으니까. 그쵸? 당이 다르죠? 자, 2번. 이 조직에 속한 이봉창이 일왕이 탄 마차행렬에 포탄을 던졌다. 이거는
도쿄의 이랑 행렬에다 한인애국당 소속이에요. 2번은 의열단 아닙니다. 3번 일부 구성원을 헌법공관학교에 보내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얘는 이게 의열단 얘기 맞네요. 자, 4번 노인동맹당 소속의 강호교가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회적 총독 일본에게 톡상을 던졌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가 됐는데 얘는 노인동맹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고 의열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3번이었죠? 네, 의열단 1919년 말주 길림성에서 김원봉 또 윤세주가 조직을 했죠. 암살했고 킬러예요. 킬러 그다음에 폭파시키는 거 킬러랑 범 그거요. 통치기관 파괴 활동 지침이 신치호에 조선 레볼루션 산업 그래서 박재호 폭탄 부산 경찰 폭탄 투척 김익상의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오성류 김익상의 황포탄 의거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김지섭의 일본 항공 침입 시도 나석주의 동양 청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그게 의열단의 그런 항일 의거죠. 보면은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보셨을 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의열단 이야기인데 1번은 신한혁명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리고 2번이 한인애국당 소속이었고 4번이 노인동맹단 소속이었으니까 맞지가 않았으니까 13번 답은 3번이겠죠? 그쵸? 자, 보실게요. 그래서 14번을 보실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선 후기 역사서는 단군으로부터 고려 일기까지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해서 엮은 통서고요. 나안을 중시하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하였다. 14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안정복 보시면요. 동사 강목을 저술을 했고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우리 역사를 독자적 정통론, 만정통론을 통해서 체계를 했고 사실을 치밀하게 고증해서 고증사학의 그런 토대를 닦았어요. 1번에서 보면요. 허목의 동사는 조선 현종 때 남인 허목을 지어서 후종에게 바친 그런 사서인데 단군, 기자, 신라를 중국 3대의 이상시대에 비유하고 우리의 자연환경과 푸동 속의 동작성을 강조해서 그에 맞는 정치를 촉구했죠. 또 북벌운동, 공당 정치를 비판한 점이 그 특징이에요. 13번 답 4번 맞죠? 그러니까 자 이번에 여사제강은 조선 현종 때 서인 유계가 고려사를 개관해서 편년체를 저술한 사서인데 여기 보면 여사제강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경 안에서 편년체고 북벌운동과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를 했죠. 환치훈의 해동 역사는 단군 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 저술한 기전체 사서로 500여 종의 외국 자료를 이용해서 조증적인 역사의식을 이해하고 민족사 인식의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를 했죠. 그래서 한치훈, 히읗이니까 해동 역사.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을 보실게요. 정답 4번인데. 다음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이거는 그냥 시대별로 된 거니까 15번 보시면은 네, 15번. 자, 디귿. 왜군에 대해서 권율이 행주상선을 지켜준 싸움으로
1500 도표로 볼게요. 1593년 2월. 여기서부터 보시면요. 권율이 행주산성. 이렇게 요새 보면은 나온 사람 보면 권율 나오잖아요. 근데 뭐 보니까 음식도 하는 것도 나오니까 권율이 행주 들고 산성이 있었다. 외우시면 되잖아요. 부녀자들이 행주 치마에다 동원이 돼서 돌을 날랐다. 그런 건데. 자, 10월. 낙엽주는 10월에 왜군에 의해서 함량이 점령을 당했잖아요. 피난했던 선조가 권율이 형제들 집에서 큰 승리를 거두니까 왜군이 서울에서 철수하자 한성으로 황혼을 했어요. 선조가 굉장히 좀 무능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도망갔다 또 오고. 어쨌든 황공 왕이니까. 그쵸. 자, 다음번 거는 97년 7월 정규전환 발발 직후에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칠전량에서 일본 수군한테 패한 전투가 그쵸. 그게 1597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원균이 완전히 완패를 한 거. 자, 9월, 같은 날 9월인데, 자, 우리의 이순신. 울들목에서, 이번 명량, 저는 영화를 못 봤는데, 영화도 있잖아요. 누가 나오더라? 잘 모르겠네요. 근데, 13촉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울들목에서, 일본을 아작을 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16번 보실게요. 고려 전기의 문산계와 무산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중앙 문반에게 문산계를 부여하였다. 2번 성종 때의 문산계를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3번 중앙 무반에게 무산계를 제수하였다. 자, 4번 탄달 지배층과 여진 추장에게 무산계를 주었다. 이게 참 뭔가 했을 거예요. 16번에 보면 답이 3번이신데 네, 보시면요. 중앙 무반에게 무산계를 제수를 했다는 거는 쭉 말씀을 드릴게요. 고려 성종이 문산계에 의해서 종 1품에서 종 9품 하까지 29등급의 그런 무산계도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층층시야 많죠. 29개까지 있었거든요. 즉 조선시대의 무산계는 문과국제자가 문산계 동반, 또 무과는 그 알미죠. 무산계 서관을 구성을 했는데 고려 전기에는 중앙 무반한테도 문산계를 제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저도 예전에 이과를 하다가 문과로 옮기고 그랬었는데 이과 공부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비슷하게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몸 쓰는 게 좋아서 제가 몸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너 일도 하고 있는데 같이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과를 했다가 무과를 할 수도 있고 또 무과를 했다 문과를 할 수도 있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제 하나를 딱 부러지게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고려전기에는 중앙 문반에 문산계를 제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보시면요. 중앙 문반에게 문산계를 부여했다. 그쵸? 고려 전기에는 문무산계는 중앙 문반이 문산계에 편입되어 중앙의 문무 관리가 문산계를 부여받았다.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문무 관리가 문산계를 부여를 받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써놨으니까. 자 이번에 성종 때 문산계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고려 성종과 관제를 정비하면서 기존의 초탁적인 관계를 대신해서
당해 중국식 문무산계를 개정했죠. 자, 3번. 중앙무반에게 문산계를 제수했다.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은 게 고려성정기가 문무관리가 무산계에 제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반한테 무산제를 제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과 급제자가 무산계를 구성을 했지만 고려 전기에는 중앙무반에게 문산계를 제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반에게 무산계를 제시한 게 아니라 무반에게도 문산계를 제수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고 4번에 탐나층의 지대층과 젖은 추장에게 문산계를 주었다. 고려는 무변에게도 문산계를 부여하고 향리 탐나 완왕조, 여진 추장, 약공, 공인 노병에게는 무산계를 지급을 해서 통치체계의 편입을 시켰죠. 그러니까 3번이 맞지가 않은 거고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가 과연 누굴까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 누굴지. 그는 신민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서교육총회에 가담해서 교육사업에 힘을 기울였고 안학사건이 연루돼서 일제에 체포가 됐죠. 1924년 열린 국민대표회에서 창조파와 개초파가 대립을 했을 때 그는 국민대표회의에 해산을 명하는 내부 무력을 공포를 했고 그 뒤에 그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는 등 독립운동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 1번. 수치가 답이 1번이에요. 해당 지문에 그는 김구죠.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통일 정부 구성을 위해서 김일성, 김두봉과 남북 협상을 추진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자, 1번 맞네요. 평양에서 열린 남북 협상회의에 참석을 했다.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2번. 2번에서 김원봉이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을 했죠. 여러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중국 우한에서 그 폐렴 지금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죠. 우한에서 군사 조직인 조선 이용도에 창설을 해서 포로신문, 용인사살, 첩보 작전을 수행을 했죠. 3번 안재홍과 함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주석으로 조직했다. 여운형이 했던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안재홍과 함께 좌우합작 형태의 조선 건국 동맹을 조직한 후에 지방조직과 군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건국 작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설립을 했어요. 4번 보시면요. 이때 국회에서 반 이승만 성향의 의원이 대거 당선이 되자 간접선거로는 재선이 불가능한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중에서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개헌안을 토론 없이 기립투표를 통과를 시켰죠. 그러니까 그 이승만 정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김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네, 보시면은 김구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별로 존경하는 인물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김구를 보실게요. 김구였죠. 자,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동학혁명을 지휘했죠. 그 유명한 동학혁명에서 약간 이렇게 얘가 요새 보면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꼭 색깔을 지을 건 아니지만 약간 좌파 성향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따지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좌파 성향이신 분들이 현재로 따지면 약간 맞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뭔가 혁명, 레볼루션이 있는 거는 약간 왼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좌파. 자, 명성황후를 시한 일본군을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비를 죽였던 일본군을 이분이 없앴고, 자, 신간에 참여를 했죠. 그다음에 배고인 사건이 원류가 됐어요. 안학 사건에도 연루가 됐죠. 그 후에.
이게 3.1 운동 전이에요. 여기가 3.1, 그 다음에 3.1 후예요. 3.1 운동. 유관순 언니 나오는 거 후에. 이제 상해를 가요. 거기 이게 영화 많죠. 엊그저께도 TV에서도 전지현 나오는 암살인가? 그래서 임시정부. 대단하신 분이에요. 상해까지 가서. 네. 자, 한인 애국단. 애국단을 조직을 했죠. 끊임없이 단체들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자, 이봉창. 자, 윤봉길. 의사를 지휘를 했죠. 그 다음에 중국 난징에 한국무관학교 설립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석에서 선출이 됐고, 대한민국 이름으로 대선전을 포고했고, 모스크바 삼상회의, 통일정부 수립, 남북협상회의, 그 다음에 이분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분 후손분들 좀 죄송한데 너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설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분 존경하는데 그냥 그래야지 기억이 나실 테니까, 결국은 경부요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에게 암살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조금만 좀 몸을 살렸으면 좋았을 것을. 자, 18번. 17번 다 아시겠죠? 17번 다. 1번, 18번. 기업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업, 뭘까요? 18번. 한국 독립군이죠? 한국 독립당, 산하조직 한국 독립군. 1933년에 중국의 부대와 연합을 해서 동경성 전투 등을 치르면서 큰 전과를 올렸고, 대전 자령에서는 일본군을 기습공격에서 승리를 거뒀죠. 자, 3번의 만두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당의 산하 조직이었죠. 그쵸? 그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 보면 하와이선 독립군 사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박용만이 대조선 군단을 창설을 했고, 군사훈련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2번, 4번 보면은 양세봉 조선혁명군이 중국 의용과 연합작전을 펼쳐서 영릉가 전투와 홍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에 대해서 대승을 거뒀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자, 밑줄 친 협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19번 답 4번이에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강일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은 일제는 군기들을 증강해서 강화적 군기를 조성한 다음에 친일 일격과 이 협약을 체결했고, 또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일제는 대한제국 본대의 해산을 요구해서 관철시켰는데, 이미 해산된 군인의 상당수는 일본군과 겹전을 벌인 후 이병부대에 합류했다. 이 협약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장미 7조합 한일 신협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한일 신협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19번에. 자, 20번 다음 협의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답은 2번인데요.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면서 나아가 조국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였죠. 그러니까 쌍방이 조국 통일 원칙의 합의를 보고, 4번에서 보면은 하루빨리 성사대로 적극 확조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니까 7사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이 성명서기를 계기로 통일 문제 협의를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남북지통전화가 개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에요. 아시겠죠? 1번 보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와 동시에 작성된 문서는 이거 노태우 정부 때고, 3번에서 분단 후 최초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이거는 3, 4번은 김대중 때예요. 김대중. 네, 그러니까 이때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김대중 대통령 때니까. 네, 20번 답은 2번입니다.